네, 오늘 9월 시장 상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제가 느끼기엔 좀 이제 불안한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하루 정도 일단 반등은 했습니다만 시장의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일단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한미 관세 협상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미국하고 한국의 어떤 불협화음이 계속 좀 생기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를 계속 좀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 간의 관세 무역 이슈가 일단 장기화가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일단 수출 중심이죠, 그렇죠? GDP 한 70% 정도가 우리가 이제 수출 부분에 목을 메고 있다 이렇게도 보이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 대미 직접 수출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6.8% 정도 됩니다. 이번에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나왔던 수치이고요. 그리고 미국을 우회한 그러니까 제3국을 경유한 수출 부가가치를 포함해서 보자면 GDP 10% 정도, 한 10% 정도 수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과의 어떤 관세 부분이 우리 GDP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아니다 이렇게도 봐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우리는 안보라든지 하는 부분도 같이 조금 엮여있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좀 압박을 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번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걸 일단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원래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대출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이용을 해서 3,500억 불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미국은 그냥 현찰로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우리나라 GDP의 80%,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 부분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미국이 우리에게 관세를 인하해라, 무역 장벽을 완화해라 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미국산을 수입을 못하게 하는 부분보다는 미국의 어떤 제품 자체가 우리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게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은 일단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한국 시스템이 미국 기업에게 동등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해라 라는 얘기도 일단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이 환율을 조작하지 말고 통화 안정성을 유지하기를 요구한다. 그렇죠. 그런 부분의 얘기들도 일단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비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하자라는 얘기도 일단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우리에게 미국 농산물이라든지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 한국이 검역 기준이라든지 수입 규제 등을 완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산 소고기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 나이가 든 소고기도 수입해라 이런 부분이 되겠죠. 사실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엔 좀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한국이 군사비 지출을 10배 정도 증대를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 미군 주둔, 정보 공유, 미사일 방어, 강화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일단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박근혜 행정부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드 한번 설치를 했다가 나라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도 일단 있었죠. 물론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나라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도 외교 활동이 더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은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심리적인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져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오늘 외국인 동향을 일단 보더라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은 일단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우리 그 외국인들 매매 동향인데요. 일단은 코스피 시장 매수도 좀 많이 줄었어요. 오전보다 많이 줄었고 코스닥은 아래로 보고 선물도 아래로 갑자기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죠. 외국인들도 참 이게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폭 상방, 코스닥은 하방, 그 다음 선물도 하방, 그 다음 콜옵션하고 풋옵션은 이건 항상 그래프로 합성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콜옵션 매도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풋옵션 매수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합성 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성 매도기 때문에 이것도 아래쪽, 주식 선물도 아래쪽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의미가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건 거래가 동반되는 부분은 항상 좀 긴장을 하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캔들이 거래가 좀 많아요. 어제보다도 많고 그 전보다도 많고 그 이전보다도 많은데 예전에 우리가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이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주된 이유가 거래가 별로 없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단봉인데 거래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봉인데 거래가 많으면 변곡의 가능성을 일단 염두를 하고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841,
840포인트 아래쪽으로 841포인트를 깨면 아래쪽으로 좀 내려갔다가 올라갈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밀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한 83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고요. 830이 깨지면 810포인트 언저리까지도 밀렸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부분은 뭐냐 하면 물량을 그냥 계속해서 늘려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지금 좀 줄여둘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의 기준선을 잡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줄여놓고 가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현금을 한 50% 정도 만들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오전장에 말씀을 일단 해드리긴 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면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략 자체는 어떤 식으로 보고 있냐 하면 지금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또 일단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반등하는 부분에서 주도주를 잡는 그런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두 번째 코스피 시장은 오늘 단봉이죠. 여기도 단봉인데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캔들이 일단 기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고가가 3,400 정도 되니까 3,400 정도 일단 보고요. 저가가 121 정도니까 3,420포인트 언저리로 일단 기준을 잡도록 하고, 3,420이 깨지면 일단 눌림이 지속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정 부분 현금을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든 현금은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물론 이제 시장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이라도 흐름이 타는 종목군들이 나오면 원래 매수하려고 했던 금액의 한 절반 정도 충분히 해볼 수는 있으니까 그런 종목이 있으면은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특이한 종목군들 좀 먼저 언급을 해드리면,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5% 정도 상승. 오늘 삼성 시작을 해서 조선주들 일단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아래쪽으로 한미반도체 올라옵니다. 한미반도체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는 조금 신경을 써서 오늘은 접근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일 금일 고점 가격권 근처 같은데 97,500원, 500원 돌파하면 공략 가능한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준비해 두세요. 조선주 중에서 하나오션 올라오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시장이 좀 불안해지면 항상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 쪽으로는 방향을 좀 잡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일단 듭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나머지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코스닥 안의 종목군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안의 종목은 오스코텍이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펩트론 강세 이어지고 있고, 현대무벡스, 보로노이 같은 종목군들 좀 강세인데 그거 외에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네요.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최저가되어 있는 종목은 코스닥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철저하게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에 여러분들이 종목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좀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윗꼬리를 다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윗꼬리 다는 종목들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은 장 출발하고 강세보다는 두 번째 웨이브, 첫 번째 강세 보이는 종목 말고 보통 한 10분 15분 지나면 두 번째 웨이브가 오잖아요. 그때 강세 보이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오후장에 강세 보이는 종목들 쪽으로만 관심을 가져 놓으시고,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전에 수익 나 있던 걸 얼마나 지켜내느냐의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현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스윙 투자 이런 쪽은 시장이 아예 돌고 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드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잘해보도록 합시다. 파이팅입니다.